우리 연천군은 두루미와 뎁사리 정원과 임진강과 함께하는 중면이 있기에 대한민국 연천군의 미래의 건강은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됩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긍정 성과와 긍정 계획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이후에 주민대화의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복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 복지연천 도시 산업융합입니다. 이제는 1, 2, 3차 산업을 융합해서 6차 산업으로 만드는 것, 그게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다음은 보전관광, 우리 중면이 있음에 임진강과 뎁사리 정원과 함께하는 두루미, 습지원이 있음에 국가정원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걸린 것입니다. 국가정원을 만드는 것, 그 국가정원은 대한민국에서 차별화되고 유일한 것,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마 중면의 가장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국가정원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갈 것입니다. 지난해 연천군 방문객 2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 200만 명 돌파하는데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것,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뎁사리 정원에 16만 명, 약 20만 명이 왔기 때문에 200만 명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최상류 지역, 북한에서 내려오는 우리 필승교부터 저 파주 고랑포까지 임진강 관광 벨트하는 것입니다. 3개 권역입니다. 1권역이 중면입니다. 2권역 군남, 동일이, 3권역 장남 고랑포고 호르고르성입니다. 3권역을 각기 권역마다 차별화해서 우리 경비 북부의 수도권에 가장 제1번 최대의 관광 벨트하는 것. 두 번째, 다음은 주민참여 지역축제 뎁사리 정원. 지난번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기 진입로 체증 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하나의 또 과제, 숙제가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군정 추진 방향입니다. 4통팔달에 쾌적한 교통도시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 올해 타당성 조사에서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으며 관내 크고 작은 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통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노선버스가 촘촘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는 게 하루에 뭐 3번 들어간 데가 있고 8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 응답형 똑버스라는 제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연천읍을 시범사업을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횡산리에서 콜을 하면 버스가 들어와서 나가면서 그 노선에 있는 분들을 태워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비노선형 버스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평생복지도시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노인회관 건립은 연천읍 목산리,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옆에 곧 착공이 돼서 금년 말에 개관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산업융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첨단산업 기반 조성 원리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많은 군유유지가 비어지고 있죠. 28사단도 아마 25년도부터는 해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분부대가 주도했던 크고 작은 좋은 땅들, 그것은 대학 연수원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신서면 대광리, 신탄리죠. 거기에 군 유휴부지에 서울에 있는 정화예술대학교 연수원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이 모 곳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유수한 대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면 보면 여기 이 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면사무소 옆에가. 하여튼 부대 비워지는 자리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만큼 군사 안보에 희생이 됐으면 그 부지는 그 희생한 지역 주민들, 연천군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 목적과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천쌀 명품. 우리 중면은 지금 경지 면적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연천군의 주력 품종 대안입니다. 대안 참드림인데 25년도 내년부터는 대안 정부 수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부터 대체 품목을 선정을 해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경기 15호입니다. 우리 경기도 농촌진흥원하고 해가지고 아주 대안보다 우수하고 쌀맛도 좋고 우량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관광문화, 천혜의 자원 환경, 우리 군남면 임진강 주변 삼거리에 서울특별시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을 합니다.
전철역 관광 안내소 시티 투어 버스 운행인데요. 지난 16일 날 전철 개통된 지 약 한 달이 돼 갑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당초 계획은 3월 달부터 투어버스를, 관광버스를 투어버스 운행해서 여기 뎁사리 정원이라든지 태풍 전망대 코스로 순환형 버스를, 관광버스를 운행하려고 했는데 바로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그냥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탄소 중립 선도 도시가 되겠다, 연천군이. 저희는 태생적으로 타고났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 농도가 없죠. 아주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마 우리 중면은 탄소 제로화 지대죠.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 대무제 10개 시군 가운데 우리 연천군 중면을 탄소 중립 제로화 마을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서 3월 전에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이 관광의 시너지를 내는 것, 더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움의 맛을 더 가중시키는 것, 상징적인, 요즘 탄소 중립이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중면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그 명승 관광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면의 주요 사업 중에 큰 프로젝트는 국가정원 프로젝트죠. 뎁사리 정원을 중심으로 우리 횡산리 습지원을 중심으로 연강 갤러리, 태풍전망대,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 아우르는 국가정원, 또 연결해서 옥녀봉까지, 그리팅맨이 있는 옥녀봉까지 연결한다. 그래서 지금 연결 수단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놓을 거냐, 찜라인을 놓을 거냐, 일정 구간은 전기 셔틀버스로 가서 그 올라가는 것은 모노레일로 갈 거냐,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계획에 다 포함시킬 겁니다. 도루미 테마파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임진강 도루미 도래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루미 테마파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우리 경기 북부 접경지역 우리 도민의 소망이죠. 당초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주민투표를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주민투표를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상 4월 총선 전에는 하기 어렵다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북부 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하게 꼭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연천군은 군민 모두가 특별자치도를 하는데 당위성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늘 관심 기울여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십사는 그런 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연천군 시대정신 중력 이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랍니다. 제가 아마 1년 전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린 것이 아마 사석위호, 내가 쏜 화살은 바위돌도 뚫을 수 있다는 그런 사자성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함께하면 아무리 큰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힘의 모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3년 1월과 7월 중면을 2회 방문하여 총 18건의 소중한 주민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83%를 처리 완료, 처리 중 또는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군남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력 공개 요청 등 한 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연강 큰 물터, 인포메이션 주민여치위원회 회관 활용 등 4건의 건의를 처리 중 또는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 주민장비 검토가 필요한 7건과 타기관 건의 중인 3건이 있으며 법적 문제나 재반 여건 부족 등으로 처리 불가한 사안이 3건 있었습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 군남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집행력 공개 요청에 대해서 승용 2항기 구입 외 7건 지원 내역을 23년 7월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항으로 연강 큰물터 인포메이션을 주민자치위원회 회관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신 사항은 23년 11월 인포메이션 센터 신축을 완료하였고 세부 인테리어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 공간 마련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산이 공무원의 새로운 조성부지 검토 요청에 대해서 현재 습지원과 연계하여 유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초하류 등 생육이 어려운 상태를 확인하였기에 초하류 수종 선정과 부지 적적성 여부, 관광객 접근 용이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2023년도부터 부지 선정 및 공원 전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중장기 소요 사항으로 5초소 주차장 부지 확보와 배수로 설치 요청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는 태풍 전망대 예매날림과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로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초소 주변 배수로 정비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 징구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된 중면사무소 복합청사 신축건에 관련하여 21년 연천군 행정복지센터 등 중장기 정비계획 용역 완료 시 4순위로 검토되었기에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청사 정비기금 등 재원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리 스몰지 파크 골프장 조성 건의에 대해서는 하천 조명 허가를 득해야 추진 가능하나 현재 환경부에서 난립한 불법 파크 골프장 양성화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어 조명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수물주로 인해 클럽하우스나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불가사항으로는 횡산리 마을대표소 평시 개방 요청에 대해서 해당 시설물은 건축 협의 시 지하 공작물로 축조된 공작물로 분류되어 있어 평시 활용 건축용도 실무가 부적절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저희 하수 처리장이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착공은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좀 정확한 일정 같은 게 확인이 되면은 저희 마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좀 마을의 어떤 그런 관하구의 어떤 일 때문에 군수님하고 저희 마을 주민들하고 군수님 바쁘시겠지만은 좀 일정을 최대한 좀 빨리 잡아주시면은 또 좀 건의 좀 드리고 좀 할 수 있게 좀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본 기획 갖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예요. 예. 제가 시대 정신을 밝혔죠. 중력 이산, 사석 이호. 이젠 무딘 칼로 상대를 찌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예민하게 만들어서 상대와 마주쳐야 된다. 그래야 승부를 걸 수 있잖아요. 그 날카로움 닦는 무기는 뭐냐?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의 날카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내가 공유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25년 돼도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 모시고 가야지. 우리 조장이장이 모시고 면장님 모시고 가서 함께 해야지. 그죠? 그게 중력이산이에요. 시대정신은 그냥 군수의 생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통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관통돼야 하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식을 갖고 우리가 전체가 마을이면 마을을 위해서, 면이면 면을 위해서, 군은 연천군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려요. 율무콩 장모 지금 남쪽에 우리 연천군도 약 200헥타가 줄었어요. 벼면적이. 대치장국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니까 콩 심어라, 귀리 심어라. 귀리는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연천은 사계절 추위가 밀려오기 때문에 귀리 가지고 이모작하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안전 측면에서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콩을 많이 심어요. 대한민국 콩값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4,500원인가요? 5,000원 사이에 그 안에 지금 5년 평균치가 오래요. 근데 올해 아마 키로당 300원이 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농협장님이 300원 장려금 지원하죠. 네, 그 장려금을 저기 40원 호대당 2,000원으로
농산물 장려을 추가금을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조장님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가격 안정, 농민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있으니 재배 장목 선택을 할 때 좀 그 지역의 소득이 가는 우리 중면만의 그런 장목을 좀 권고해달라는 그런 알선해달라는 말씀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네, 잘 그 우리 센터 소장님하고 좀 고민하시고요. 투어버스 운행 여기 이제 태풍 전망대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기 뭐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전망대 들어갔다 내려오다가 연강 갤러리 습지원 들르게 해야죠. 전망대 올라갔다 그냥 쭉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내려놔야지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망대 갔다가 전망대 위에 PX도 없고 저 물건 하나 저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습지원을 지나가가지고 저 임진강에 있는 물이라도 또 먹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을 우리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침전지, 소위 말하는 미래고개라는 곳에서부터 순영화나 거기까지가 여름에 비만 오면은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 수로입니다, 수로. 국지도 78호선이라고요. 아마 옥계 삼리 장무상이 앞부터 이 옥계리를 거쳐서 그 상리까지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을 2022년부터 이 도로관리청이 서울지방도로청이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작년도 말에 기초 설계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청에서 직접 설계 도서를 경기도에 이관을 해서 행정절차 이후 완료한 다음에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근데 문제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일부 보상이 좀 진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 먼저 아마 같이 행정이랑 진행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위험 수당 문제. 특히 우리 윤정현 도의원님이 이제 그 행안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전 이쪽 문제는 이제 수당 중심을 많이 쓰시는데 과거에도 이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안보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접경지역 국민에게 나눠드리자. 그 지역의 어떤 생활행동 개선을 하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근래 와서는 그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지금 접경지역이나 서해 5도 다 특수상황지역입니다. 서해 5도, 백령도,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그리고 접경지역 이것이 이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중앙기관이 행정안전을 보는 시각에서 이 전체 지역을 상황이 특수한 지역으로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좀 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목소리를 내고 접경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줄고 피폐해지는 삶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위험 수당이라 할까 또 나가서 안보 부담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보살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가평이 이제 양평이나 가평이 보호구역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은 그 상수원은 서울 시민들이 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시민들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걸 받아가 징수해서 그 가평이나 양평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제한된 우리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경지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군사에 밀집돼서 이런 개발행위라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지역 국민을 위해서 보답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정부에 좀 공론화하는 그런 그 장을 만들어놓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폭넓게 어떻게 뭐 위험수당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부로부터 접경지역 국민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획하는 거 개체수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 포획하시는 분 뭐 밀렵사들을 드릴 게 아니라 좀 지금도 우리가 마을에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포획틀이 있어요. 포획틀이. 그런데 조그맣고 뭐 그냥 이렇게 쓸모없이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쓰지를 못하고 이 기관